작년 12월 3일 이 나라는 헌정사에 남을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날을 많은 시민들은 비상계엄 쿠데타 시도, 헌정 파괴의 문턱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일 어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충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부르는 이유를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장 기각, 단순한 한 건의 재판 문제가 아닙니다. 추경호 전 의원은 단지 한 명의 피의자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헌정수호를 책임진 국회의 최전선에서 그 책임을 져버렸다는 지적을 받은 인물입니다. 국회를 우롱하듯 의총 장소를 바꾸고 표결 방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숱하게 제기됐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 지도자의 행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국민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향합니다. 내란은 정말 끝난 거야? 사법부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야? 반복되는 오락가락 기준, 그리고 사법부를 향한 의혹. 문제는 이번 한 번의 기각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어진 내란 책임 피의자들, 내란 계엄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판단은 국민에게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고무줄 잣대로 보였습니다. 어떤 판사는 같은 논리로 어떤 사람을 구속하고 어떤 사람은 풀어줍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강조되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같은 근거가 가비없게 무시됩니다. 국민이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안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치적 균형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사법부는 늘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3심 제도가 담보된 합리적 절차의 결과라고. 그러나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기준의 일관성 아닐까요? 기준이 오락가락할 때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의 근거를 읽을 수 없을 때에는 신뢰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조희대 사법부, 이제 쏟아지는 국민의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어제 조희대는 대통령실 오찬 자리에 가서 사법제도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묻고 싶은 말은, 또 듣고 싶은 말은 이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질문은 훨씬 더 직설적입니다. 사법부는 12.3 내란의 잔재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가? 정말로 사법부는 공정, 중립인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 계엄 관련 사전 인지 여부, 또 긴급회의에서의 판단, 특검 고발로까지 이어진 사법행정 라인의 행적.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 공세가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명확히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죠. 내란을 도와주기 위한 회의였다면 조희대 당신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최대 무기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런 질타와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대꾸하죠. 사법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 퍽이나. 문제는 국민이 묻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책임이란 점입니다. 독립은 책임 위에 있을 때 존중받는 것입니다. 설명 없는 독립, 해명 없는 권력은 이미 독립이 아니라 불투명한 권력 행사인 것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부는 저항하고 법조계는 위헌 논란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추경호 기각한 것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반발일 수 있습니다. 기각한 판사가 누굽니까? 조희대가 총애하는 수원 삼형제 아닙니까?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대로 사법부에 맡겨도 정말 정의가 구현될까? 지난 1년 동안 영장 판결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은 이미 답을 내린 듯합니다. 특검이 공들여 준비한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는 동안 범죄의 혐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법원 문 앞에서 멈춰 섰을 뿐입니다. 국민이 보기에 사법부는 내란 수사
방패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스스로 키워왔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정치적 의심이 아니라 구조적 장치로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란의 그림자가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잔재가 이 땅의 기득권 곳곳에 남아 수사와 재판을 뒤흔들고 있는가? 사법부는 더 이상 재판을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로 모든 의혹을 덮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설명, 투명성, 책임성일 것입니다. 국민을 향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계엄 관련 인지 여부는 무엇인지, 사전에 계엄이 곧 발동될 것이다, 이걸 조이대는 알았는지, 그리고 중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아울러 왜 특정 영장은 기각되고 특정 영장은 발부됐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조이대가 전화해서 이번에는 기각을 시켜야지, 이런 것은 아닌지, 사법부는 내란 청산에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사법 독립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무책임의 방패일 뿐입니다. 내란 청산의 끝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합니다. 사법부가 그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더 큰 개혁을 요구할 것입니다. 12.3의 끝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누가 써넣을지 오늘 사법부의 선택이 말해줄 것입니다. 조이대는 자기가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대상이 돼서 피고석에 서서 당신 사건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사법부는 헌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역사에 또 다른 오명을 남길 것인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